최근에 보니까 이 시민사회 활동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공동체나 이런 다양한 형식을 빌려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풀뿌리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사회에 시민사회에 이제 기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일단 이 풀뿌리 공동체의 그 특징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우리 공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시민들의 이제 활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말씀하신 풀뿌리 공동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네. 일상적으로 의제나 뭐 당위성, 담론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현안이 생겼을 때는 그 공동체성의 힘이 발휘가 되어서 네. 어떤 것보다도 막강한 힘으로 작용되기도 하는데요. 네. 마을 공동체나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들이 대체적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를 한단 말이죠. 네. 과거에 이제 시민운동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의제들을 오히려 받아서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실천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랑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는 시민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아이들의 생리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어서 뭐 생리대를 만드는 부분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시골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했을 때 보통 시민사회나 정부에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형태로 한다면 네. 할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팔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마을 공동체 활동들도 있고 네. 탈학교 청소년 아이들을 지원하는 협동조합도 있고 지금 제가 거론하는 이런 이슈들은 시민사회 단체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진영에서 다 사실은 제안하는 의제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의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생활에서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희 이제 시민운동을 이건 시민운동 뭐 이런 형태는 풀뿌리 구분한다기보다 네. 지금은 그 영역들이 어떻게 좀 다양하게 만나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 역할에서 이제 시민운동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그 일에 매몰될 수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얼기설기 엮이는 활동으로 나아가면 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이슈로 내걸지는 않지만 어떤 생활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기의 활동이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이래 생동감 있게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매력이 굉장히 있죠. 네. 있어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 시민운동의 굉장한 성과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네. 가보면 다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만날 건지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힘을 보탤 건지 이런 걸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같고 단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네.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약간 좀 생계형으로 바뀌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이것이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보편적인 직장이 되어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제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관의 지원이나 뭐 이런 거에 또 의존하게 되고 더 의존하게 되어버리고 네. 그리고 뭐 시장의 논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끊임없는 이런 확장의 그런 욕구들이 있고 네. 이래서 도리어 이 소중한 좀 이런 진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생활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물신적인 네. 이런 부정적 시장의 논리에 네. 좀 먹혀가는 네. 뭐 이런 좀 현상들이 있어서 네. 이런 거를 어떻게 경계할 거냐. 네. 그 자정적 노력 그리고 지역의 이런 시민운동, 풀뿌리 운동이 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소중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네.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네. 뭐 이런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물신주의조차도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들어보십니까? 뿌리 민주주의 공동체 운동들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대 흐름하고 네. 이렇게 착목시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절차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 또 참여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자치 이렇게 이행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풀뿌리 운동은 미래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중요한 어떤 실천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도 이 풀뿌리 운동과 어떻게 접목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풀뿌리 운동 같으면은 보통은 뭐 비판적인 것보다는 좀 공동체적인 거. 네. 그 또 이렇게 공중전을 위주로 하는 시민운동은 좀 비판적이고 감시적인 운동. 네. 여기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양상은 그렇게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대구 사회 변화라는 어떤 전략적인 방향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직 그 조화롭게 만나는 것, 그래서 힘을 증폭시키는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일단은 뭐 공동의 과제를 찾아서 뭐 공동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것부터 네.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워낙이 대구의 풀뿌리조차도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풍토에서 어떤 새로운 자치 문화, 네. 민주주의 문화를 바닥에서 일구어내는 것은 대구 사회의 저변에서 혁신을 기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은재식 소장님. 예, 뭐 풀뿌리 운동 자체가 뭐 시민운동의 의제를 확장시키는 측면, 또 시민사회의 분화라는 측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과도하게 현재의 어떤 시민운동의 대안이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하는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지방자치도 하고 있지만 현재 어떤 풀뿌리 운동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좀 변화시키는 교도구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그 마을의 장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시민운동은 끊임없이 이제 이 풀뿌리 공동체 운동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풀뿌리 운동이 이런 측면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또 일부에서는 과도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정부 지원을 또 받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아까 우리 시민운동도 너무 실적 경쟁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풀뿌리 운동 자체에서도 또 실적 경쟁을 하게 되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이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그 풀뿌리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분명한 것은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는 것이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의 다양성을 이식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서로 뭐 협조하고 뭐 접목되고 또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그것이 이제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